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발달 장애인 부모를 만나봤습니다. 23살 중증 발달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50대 A씨는 주말에도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려는 아들을 데리고 잠시 집 앞에 나가는 게 고작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저기 한 번만 가자. 아니. 계속 앉아 있을 거야? 그럼 엄마 기다려줄까? 알았어. 발달 장애는 지적,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는 말로 식사부터 배변 활동까지 생활 전반을 돌봐야 합니다. 그나마 평일 낮엔 정부 지원 바우처를 통해 주간 보호시설과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는다지만 이마저도 부족합니다. 이게 없다면 저희는 사실은 진짜 일을 접어야 되죠. 아무 일도 못하고 오로지 이 아이에만 오로지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가정적인 재정들도 조금 메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우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말 케어는 오롯이 가족들 몫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인은 오히려 바우처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 가족 부담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취업을 했을 경우 활동 보조 시간이 더 많고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시간이 20시간 정도는 줄어요. 부산의 발달 장애인은 15,000명, 등록 장애인 17만 명 가운데 9% 수준입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보건복지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3명당 종사자 1명. 하지만 부산은 장애인 5명당 종사자 1명으로 돌봄시설 인력과 지원은 부족합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부산시의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분의 사회복지사가 3명 이상의 그 이용자들을 보시려고 하면은 손이 4개, 5개가 되어야지 볼 수 있거든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장애인들을 어르고 달래며 일하다 보니 직원 이탈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부모 부담만 커집니다. 저희도 걱정이에요. 저희가 나이가 한없이 젊은 나이가 아닌데 저희도 이제 힘들어지는데. 투표 때 보호자 동반도 되지 않아 사실상 투표권도 박탈당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은 여전한 만큼 세심한 제도적 개선이 시작돼야 할 때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노후된 부산항 일대를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데요. 정작 시설물 관리권을 이관받은 부산 동구와 중구는 혜택은 없고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입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시행사로 대부분 부지 조성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산 동구와 중구가 7대3 비율로 행정구역 경계를 나눠 가졌습니다. 행정구역이 결정되면서 도로와 부속시설물 등의 관리권도 지난해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연평균 3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북항 재개발에 따른 혜택은 사실상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부산 항만공사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10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여 사업을 공사가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공기여 제한 사업 6개 중 5개를 축소하는데 BPA가 부당 승인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두 지자체는 야외 주차장 요금 감면, 파크 골프장 설치 등 구민을 위한 혜택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항만공사와 협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지자체는 관리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이관받을 경우에 관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 예산과 인력 지원이. 설상가상 지난해 조세 심판 결과 부산 동구가 항만공사의 5년 동안 거둔 재산세 23억 원을 토해내며 후 형편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 항만 재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 투입할 것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항만공사의 자체적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조선업계에 외국인 인력을 추가로 도입하려던 경남형 비자 제도가 보류됐습니다. 제조업 등은 통과됐는데
정작 조선업계가 통과하지 못하면서 경남도와 업계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찾아온 호황에도 조선업계는 빠져나간 숭늉공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경남도는 외국인 숭늉공으로 현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해 광역 비자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존 비자와 별도로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에 대해 지자체가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검토해 발급합니다. 이 인력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그 선박을 만들어서 인도를 하기 때문에 이 수급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세분 인력이라든가 기술 인력들을 저희들이 하지만 경남도가 신청한 올해 광역형 비자 가운데 정작 가장 시급한 조선 분야는 시행 자체가 보류됐습니다. 기계와 금속 등 21개 직종 130명은 반영된 데 반해 가장 비중이 큰 조선업 3개 직종 800명은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경남도와 조선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조금 우려를 나타내고 한 번 더 그 기량 검증 방식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한번 하자. 산업부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TF를 구성해서 한 번만 더 검토하고 재심의를 가져가자.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법무부는 용적과 도장 등 외국인 숭늉공의 기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면 재심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류로 경남 조선 분야에 광역 비자가 언제 시행될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빨간불이 걸렸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사경찰서는 70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감천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치매를 앓던 형의 간병에 지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영남권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합산 결과 이 후보는 득표율 90.81%로 1위, 김경수 후보는 5.93%, 김동연 후보는 3.6%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김경수 후보는 메가시티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김동연 후보는 글로벌 금융물류수도 부산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김 후보는 부산을 재건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 지방 특별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라며 박 시장이 추진해온 부산 주요 발전 계획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부평 깡통야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